오래전 한국의 나주에는 깊은 산속에 감춰진 신비한 연못이 있었다고 한다. 이 연못은 보통 연못과 달리 달빛 아래서만 모습을 드러내었고 나주 사람들에게는 전설로 전해져 내려왔다. 연못의 물은 크리스탈처럼 맑고 그 누구도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이 연못의 전설은 다음과 같다. 옛날 나주 마을에는 마음씨 착한 소녀 예지와 그녀의 소꿉친구 한수가 살고 있었다. 예지는 매일매일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며 따뜻한 미소로 마을 사람들을 위로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을 강타한 가뭄으로 인해 모두가 물을 구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몇 주간 물 방울 하나 구경할 수 없었다. 희망이 사라져갈 무렵 예지의 꿈에 긴 여우가 나타나 연못의 위치를 알려주며 도움을 청해왔다. 꿈속에서 긴 여우는 이 연못의 무리 가뭄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속삭이며 예지를 연못의 수호자로 선택하였다. 잠에서 깨어난 예지는 자신의 운명을 느끼고 친구 한수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두 친구는 긴 여행 끝에 결국 연못을 발견하게 되었다. 여우는 다시 나타나 연못의 물은 무한히 다시 채워질 것이라며 단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그 물을 나쁜 의도로 사용하지 말까. 예지는 그 조건을 수락하고 조심스럽게 연못의 물을 마을로 가져가기로 하였다. 마을로 돌아와 그 물을 모두에게 나눠주니 놀랍게도 땅은 다시 푸르게 되었다. 농작물은 다시 자라기 시작했고 마을에는 새로운 희망이 넘쳐났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연못의 물의 힘을 욕심내어 그만 나쁜 마음으로 다시 연못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들이 연못을 찾았을 때 연못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이후 예지는 마을 사람들이 연못을 다시 찾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일하며 선하고 착한 마음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 물의 신비한 힘은 오직 고귀한 의미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다. 전설에 따르면 예지와 한수의 이야기 이후 나주의 가뭄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오늘날에도 나주 사람들은 가끔씩 달빛 아래에서 들려오는 긴 여우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그 신비로운 연못은 착한 마음과 함께 전설로만 남아 누구의 욕망에도 침범되지 않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고성이라는 아름다운 곳에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푸른 산과 맑은 물 그리고 넓게 펼쳐진 대나무 숲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이 대나무 숲은 보통 숲이 아니라는 소문이 있었다. 숲속 깊은 곳에는 마법의 힘을 지닌 대나무들이 자라고 있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숲을 신성하게 여기며 소중히 보호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절대 숲 깊은 곳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곳에는 모험을 좋아하는 요정들이 숨어 있어서 사람들을 데려가 버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 많은 소년인 지우는 대나무 숲에 대한 이야기에 큰 관심을 가졌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자연을 사랑하며 자라났고 숲의 비밀을 알고 싶어 안달이 났다. 어느 날 여름날에 태양이 따갑게 내리쬐는 오후 지우는 남몰래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숲에 들어서자 대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부드러운 음악을 연주하는 것 같았다. 지우는 음악에 귀를 기울이면서 숲 속 깊이 걸어 들어갔다. 그가 느낀 적막감과 불안감은 곧 환상적인 풍경과 신비로운 오케스트라 소리에 의해 사라졌다. 지훈이 숲을 탐험하면서 갑자기 작은 빗무리가 그의 눈앞을 지나갔다. 놀란 지훈은 빛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빛을 따라가다 보니 거대한 대나무 주위에 여러 요정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요정들은 지훈을 발견하고도 도망가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반갑게 맞이했다. 지훈, 우리는 너의 용기와 호기심을 칭찬해. 이 숲의 비밀을 처음으로 밝혀내 너린이가 되었구나 라고 가장 크고 화려한 요정이 말했다. 요정들은 지훈에게 대나무 숲의 마법을 설명했다. 이 숲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평화를 주기 위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힘은 숲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었다. 요정들은 지훈에게 숲의 수호자가 될 것을 제안했다. 지훈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숲을 돌보고 사람들에게 숲의 중요성을 알리기로 다짐했다. 그날 이후로 지훈은 마을의 새로운 영웅이 되었다. 그는 요정들과 함께 대나무 숲을 돌보았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중요성을 알려주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숲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숲은 점점 더 건강하고 풍성해졌다. 세월이 흘러 지훈이 어른이 되었을 때 고성의 대나무 숲은 여전히 푸르고 우거져 있었다. 많은 이들이 그 숲을 찾고 싶어 했지만 아무도 숲의 진정한 비밀은 알지 못했다. 오직 지훈과 요정들만이 숲의 마법과 그 깊은 의미를 알고 있었다. 고성의 대나무 숲은 그렇게 마법과 비밀로 가득 찬 곳으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란 대나무들은 여전히 그 힘으로 마을을 지키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울창한 숲과 맑은 강물이 흐르는 곳에 위치한 남원에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 감춰진 비밀의 정원이 존재했다고 한다. 이 정원은 오직 달빛이 가장 찬란하게 비치는 밤에만 모습을 드러냈으며 그곳에서 발생하는 마법의 사건들은 수많은 전설에 의해 널리 알려져 있었다. 남원 마을의 한 젊은이, 이름은 지훈이라고 하자 그는 항상 꿈에서 보던 신비한 정원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 속에서 그곳은 모든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곳으로 묘사되곤 했다. 지훈은 항상 자신의 가족에게 안정을 안겨주고 싶었고 그 소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원을 찾아야만 했다. 달이 완벽한 보름달로 떠오르는 밤, 지훈은 남원 산속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다. 그의 마음에는 약간의 두려움과 함께 큰 설렘이 자리 잡고 있었다. 숲길을 따라가던 중 그는 길을 잃고 말았다.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다 지친 지훈의 앞에 갑자기 신비로운 빛이 나타났다. 그 빛은 은은하게 반짝이며 마치 그를 인도하듯이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 빛을 따라 걷다 보니 지훈은 드디어 그토록 찾던 달빛 정원에 도착했다. 정원은 환상적인 생명체들과 희귀한 꽃들로 가득 차 있었다. 중앙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그 위로는 달빛이 거울처럼 비춰 물결에 춤을 추고 있었다. 정원 한쪽에는 고목이 있었고 그 나무는 마치 사람처럼 말을 걸어왔다. 지훈아, 너는 이곳에 오기 위해 많은 용기를 내었구나. 너의 간절한 소원을 말해보라. 지훈은 놀랍기도 했지만 깊게 숨을 쉰 후 자신의 소원을 고백했다. 제 가족이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그러자 고목은 나지막이 웃으며 말했다. 너의 소원은 순수하구나. 그러니 이 정원은 너를 도울 것이다. 하지만 그 대가로 너는 약속을 하나 해야 한다. 매달 이곳을 방문하여 정원의 평화를 지키겠다고. 지훈은 그 약속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정원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지훈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의 가족들은 전에 없던 행운과 건강을 갖게 되었다. 그는 매달 정원을 찾아가 그 비밀을 지키며 그곳에서는 매번 새로운 이야기와 마법을 경험했다. 이리하여 남원의 달빛 정원은 여전히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 속에서 살아 숨쉬며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만이 그곳에 다가갈 수 있다는 믿음이 이어져 내려왔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한민국의 상주 지역에는 깊은 산골짜기가 있었다. 그곳은 나무들이 울창하고 숲이 무성한 곳이었으며 많은 동물들이 자유롭게 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동물은 바로 상주 산골의 호랑이였다. 이 호랑이는 산속 깊은 곳에 은신처를 두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서는 가끔씩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그 지역에서는 농사를 짓고 사는 한 농부가 있었다. 그는 상주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성실한 농부로 알려져 있었다. 그의 밭은 언제나 알곡이 가득했고 그의 채소들은 싱싱하고 윤기가 흘렀다. 그런데도 그는 늘 겸손하고 친절해 마을 사람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 어느 날 농부는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호랑이가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호랑이는 커다란 몸집과 날카로운 눈빛으로 농부를 주시하고 있었다. 순간 농부는 혼비백산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며 다가섰다. 의외로 호랑이는 농부를 공격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지켜볼 뿐이었다. 용맹한 호랑이님, 저는 이 산에서 밭을 일구는 소박한 농부입니다. 제게 해가 된다면 이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저 모두 이 산의 주인으로 공존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농부는 담담히 말했다. 호랑이는 마치 그의 말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농부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 오는 추운 겨울 제가 가끔 사냥하지 못해 배고픈 날이 생기면 제 곡식 창고로 와주세요. 제가 조금이나마 배를 채울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호랑이님께서는 마을 사람들을 해치지 말아주세요. 그날 이후 호랑이는 약속을 지켰다.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았고 가끔씩 농부의 곡식 창고 근처를 어슬렁거릴 뿐이었다. 농부 역시 호랑이를 위해 자리 하나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먹을 것을 두었다. 이처럼 호랑이와 농부는 서로를 이해하고 공존하며 평화롭게 지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농부를 더욱 존경했고 그의 지혜로운 처사에 감탄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호랑이는 점차 사람들에게 친숙해졌고 이제는 상주의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다. 이 전설은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져 상주 사람들에게 동물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를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상주 지역에서는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요한 산맥과 푸른 강물이 어우러진 한국의 작은 도시 공주에는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금강공주였고 그녀는 그 이름처럼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금강공주가 태어난 날 온 세상은 이슬에 젖은 것처럼 반짝였고 밤하늘은 그녀의 도래를 축하하듯 별들이 무수히 빛났습니다. 금강공주는 어렸을 때부터 매우 영리하고 선량한 마음씨를 지녀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모두 사랑하였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들판에 꽃을 피어나게 했고 그녀의 노랫소리는 강물이 굽이쳐 흐르며 반주를 붙일 만큼 맑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평화로운 날들 속에서 공주는 늘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 그녀는 달맞이 꽃이 흐드러지게 핀 언덕 너머로 이어진 길을 따라 어떤 고요한 숲속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곳엔 은은한 달빛이 모든 색을 감싸 안으며 번져갔고 알 수 없는 목소리가 그녀를 부르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그 꿈속에서 목소리를 따라가다가 마침내 밝은 달빛 아래 한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은실로 엮은 듯한 머리와 온화한 눈빛을 가진 신비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할머니는 공주에게 다가오며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금강공주,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구나.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그 빛나는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란다. 달빛은 널 지켜줄 것이고 넌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운명을 타고났단다. 할머니는 공주의 손을 잡고 자신이 키우는 달맞이 꽃 한 송이를 선물하였습니다. 이 꽃은 너의 영혼을 대변해 줄 것이다. 너가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 줄 것이며 사람들에게 빛과 희망을 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공주는 잠에서 깨어나 그 꿈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공주의 모든 행로를 밝히는 달맞이 꽃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며 사람들을 도우며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로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녀는 왕국의 여왕으로 추대되었고 그녀의 따뜻한 사랑과 지혜로운 통치로 마을은 풍요롭고 평화로움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달빛 여왕이라고 부르며 금강공주는 다시 딴 곳으로 길을 나설 때까지 마을에 달빛 같은 영향력을 남기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지며 공주라는 도시는 금강공주와 함께 빛나는 천년의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전설 속 이야기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추억 속에서 달빛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